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2023년도 2회차 검정고시 기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밑줄 친 단어의 우리말 의미를 찾는 거예요. 기본서 Part 3 어휘에 이미 우리가 나왔던 단어인데 그게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knowledge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또 챙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Reading books, 책을 읽는다라는 건 is a great way to gain knowledge. 지식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좋네요. 그렇죠? gain. 자, 무엇을 얻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충분히 다음 시험에 어휘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 정답이고 이 gain은 챙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요 표현인데 수거 표현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give up 이라고 하는 포기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part 1 기본서 어휘에서 특히 필수 수거에서 그대로 나온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렸으면 아니 되겠죠. 자, 내용 전체를 한번 보면서 또 챙길 표현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She's never going to give up. 그녀는 결코 뭐뭐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꿈을. 자, 뭐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even if라고 하는 거 뭐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she meets difficulties. 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자,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답은 구했지만 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be going to라고 하는 거. 자,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거 챙겨놔야 돼요. 두 번째 뭐 또 챙겨야냐? meet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다라는 게 아니라 직면하다, 부딪히다. 이제 똑같은 단어로 여러분들 우리가 confront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ifficulty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갖다가 지금 뭐 했어요? 셀 수 있는 명사화 했죠.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하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럼 복수니까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굵직한 좋은 표현들이니까 머리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give up 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다? 포기하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속 부사인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이라고 하는 자, 이미 우리가 이 필수 수거에서 다 공부한 그대로 기출에서 나온 표현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화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서에서 공부한 거 꼼꼼하게만 살펴봤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많은 동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그 동물들 중에서 강아지의 예를 들고 있고 장난감 중에 요 곰을 예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dogs 개들은 enjoy playing with the balls 공을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은 우리가 쉽게 체크가 되지만 한번 또 챙길 게 이런 거 챙겨야 되겠다. 자, enjoy 다음에는 동사 ing라고 하는 동명사가 오는데 자, 저희가 문법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사와 관계대명사 자, 요 범주 안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시험에 일정한 어떤 지금까지 적용된 법칙을 갖다가 깨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타동사 enjoy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ing가 붙어 있는 거.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이제 답이 3이 되는 거고 자, 4번 그대로 4번 문제에 잘 나왔던 게 뭐예요? 그렇죠. 이 단어와의 관계인데 이번에 또 포함 관계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 포함 관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문장이 주어지고 그 문장 안에 있는
두 단어의 포함 관계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ring, 봄이라고 하는 게 my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the beautiful flowers, 아름다운 꽃들과 그 다음에 warm weather,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 우리가 season 이라고 하는 거 크게 이제 우리가 네 개로 본다고는 뭐가 있어요? spring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ummer, 그 다음에 autumn 또는 fall이라고 하는 가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inter.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지금 spring이 나왔는데 포함 관계가 되는 거네. 근데 이제 그 관계와 다른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자, 과일의 사과, 일의 간호사,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일 중에 간호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에서 삼각형의 모양. 근데 이제 shoulder, 이거는 이제 어깨고, country라고 하는 거는 나라니까 이 관계는 포함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광고문에서, 행사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거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한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기로 했죠. 자, 먼저 날짜가 나와 있는지, 이 광고문에 그 다음에 장소가 언급되어 있는지,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입장료도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행사냐면 치즈 페어. 이제 우리가 치즈 박람회라고 하는 거죠. 기업들이 나와서 자신의 치즈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의 부스에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또 시음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시음을 하는 거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티비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데이트가 나옵니다. September 10th. 자, 9월 10일이죠. Sunday 2023. 이게 날짜 나왔네요. 먼저 이렇게 1번에 먼저 나왔는데 순서대로. 그 다음에 activities, 활동이 있죠. 자, 뭐 할 수 있냐?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냐? Baking cheesecakes. 우리가 실제 치즈를 활용해서 케이크를 갖다가 굽는 거, 만드는 거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entrance fee라고 할 때 이제 입장료가 되는 거거든요. 10,000 won. 이 두 개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회사들의 치즈를 갖다가 맛볼 수 있고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입장료가 이제 나왔네요. 근데 장소가 안 나왔네요. 못 찾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이제 다른 데 정보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문 안에서는 이 장소, place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부터 8번, 6, 7, 8이라고 하는 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건데 어휘 문제가 처음에 나온 거죠. 자, 먼저 여기서 먼저 볼게요. Stop worrying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Stop worrying about the past. 그 다음에 live in the blank.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얘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present가 현재니까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야, 과거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네가 지금 주어져 있는 현재, 그 현재를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럼 이제 이 단어가 여기도 들어간다라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할 때 얘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지만 이건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Are you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돼 있냐? Present your project to the class. 너가 학급에 너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present라고 하는데 그 발표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죠. presentation. 이 명사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공통으로 들어갈 거 present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이제 대화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두 개가 따로 나온 건 맞지만, John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Blank many countries are there in Asia. 야, 너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 줄 알아?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이때 이제 개수를 물어볼 때 얘와 함께 짝꿍이 how man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Asi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he doesn't know,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blank far it is from here. 자,
거기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그죠? 거리. 그랬을 때 이제 how far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법 파트에 이미 벌써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의문사와 함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지금 앞에 필수 수고에서도 한번 학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용어에서도 학습한 내용이죠. 틀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에서 이렇게 의문사를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 하나가 나왔는데 의문사와 관련된 문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how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우리가 전치사 수거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미 벌써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학습한 내용이 나왔는데 앞쪽에 focus on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focus on. 요걸 먼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앞으로 시험이 약간 단어가 어려워져서 이제 동의 표현인데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concentrate on. 단어가 살짝 어렵죠. concentrate. 이제 focus on 또는 concentrate on. 이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요 정도 되는 단어의 수준도 우리가 좀 챙겨 두셔야 합니다. concentrate on. 집중하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He needs to focus blank studying. 자, 공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Instead of 뭐 하는 거 대신에 게임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험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focus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빈칸 문제로도 우리가 접근해서 답을 구해야 되기도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단어와의 관계를 좀 응용해 가지고 다음 시험에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ring a jacket. 자켓을 가져와라. Which is easy to. 자, 요거와 요거 하기 쉬운 자켓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니까 to put blank and take off. 그럼 어떤 자켓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얘가 나오니까 그죠? put on and take off. 자, 이제 입고 벗는데 쉬운 자켓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잘 보니까 이게 반이어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입다, 그 다음에 벗다. 그거 문제에서 몇 번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4번과 연계시킬 수 있으니까 단순히 지금까지는 다 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어의 반이어 관계를 갖다가 이제 나왔는데 뭐가 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그죠 수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공통으로 on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9번. 자, 대화에서 밑줄 친 속담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속담. 저희가 이제 요 필수 속담 편에서 이미 다뤘던 거예요.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접근을 어떻게 하고 그랬죠? 우리말을 먼저 보고 답을 골라내라고 그랬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B 대화인데 A가 이렇게 물어보네. How would you describe? 너 어떻게 묘사를 할래?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Your personality. 야, 수미야, 너 성격 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애들이 I tend to be cautious. 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I try to follow the saying. saying이란 게 속담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proverb.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속담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미 벌써 힌트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데 무슨 표현이 나왔냐? 속담이 look before you leap. 네가 이제 뭐 하기 전에? 그쵸?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한번 잘 다리를 두들겨 보라 라고 해서 뛰기 전에 잘 확인을 해보라는 거고 네가 뛰기 전에 확인을 해보라. 이거 우리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다 라고 하는 속담인데 이미 벌써 힌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도 힌트가 나와요. 오 하면서 뭐예요? You think
carefully. 너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구나. Before you do something. 네가 뭔가를 하기 전에 아주 careful하게 네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거. 다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말을 갖다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영어 표현을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답 맞추기가 쉽다라는 거. 자, 이미 우리가 이 기본서에서 학습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A의 심정이네.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우리말 또 먼저 한번 봐야 되겠지. 감사, 불만, 안도, 행복. 어떤 걸지. 여기 좀 약간 다 플러스 성격이네요. 얘만 마이너스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나 있잖아요. 이 헤드폰 여기서 샀는데 I'd like to return. 나 이거 반납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I'd like to return these headphones. 그때 이제 그 직원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Why? 왜 그러시는데요?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 여기서 벌써 이제 불만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A가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미 저희가 생활 영어 표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학습한 내용입니다. I'm not satisfied. 나 만족하지 못해. I'm not satisfied with the sound. 아니 헤드폰 이 소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한 거죠. It's not loud enough.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충분히 크지가 않습니다. 뭐 음향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힌트가 몇 번 나오고 있죠. 근데 직접적인 힌트는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신경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A가 말을 할 때 힌트가 한번 튀어나오죠. 와 정말 사람 많은데요. 이 레스토랑에 이제 밖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식당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There are so many people. 진짜 사람 많은데요. So many people in this restaurant. 그러면서 이제 B가 Right. 그래 맞아. This place is well known for. 이 장소 유명하다니까 be known for가 나왔죠.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또 어휘 문제로 또는 다른 유형의 문제라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니까 뭐뭐로 유명하다. This place is well known for. It's pizza. 피자로 아주 유명해, 아주 맛있어. 그랬더니 이제 여기 또 직접적으로 이제 근거가 나오는 게 예, 맞아요 라고 하면서 Let's order some. 그러면 주문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 지칭 추론. 이미 벌써 저희가 내용 추론에서 특히 이제 빈칸 추론, 밑줄 추론, 그 다음에 지칭 추론 이런 문제로 다 한번 풀어봤어요. 나중에 또 이제 이어질 내용 추론이라는 거 저희 기본서에서 다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se days, 요즘에 I'm reading a book. 책 한 권 읽고 있어. 근데 책 제목이 뭐야? Greek and Roman myths. 그리스 로마 이제 신화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이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정말 너무 흥미로워 나오는 거죠. So interesting. 진짜 흥미로워. 그래서 encourages. 뭐를 갖다가 자극하냐면 my imagination. imagination을 이제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자극하다라는 거 갖다가 stimulate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뭐 trigger라는 단어도 있지만 요 정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stimulate. 게다가 이 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답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gives me more understanding. 나에게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about Western arts. 서양 예술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는 잘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the myths are a source of Western culture. 그래서 이 미스가 바로 이 서양 문화의 바로 근원에 해당되는 그 출처라고 하는 거죠. 서양 문화가 다 이 바로 미스에서 나와서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미스를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문화가 된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북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단어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13번 대화가 이제 13, 14가 나오는데 자 13은 이제 빈칸인데 이게 힌트죠. or. 그럼 이제 의문사와 같이 쓰이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할 때 where, when, why 여기 나오네. which 어느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which type of exercise do you prefer? 어떤 엑서사이즈를 너가 더 선호하니? 라고 하는 거. 어떤 타입이니?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더니 사이클링이냐 아니면 워킹이냐. 그랬더니 이제 B가 뭐야? I like cycling rather than walking. 자, 워킹보다는 사이클링이 더 좋아 라고 하는데 A가 why do you like it? 왜 그거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자전거 타는 게 burns more calories,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준다는 거. 이제 좀 이제 체중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답은 우리가 접근이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 5가 나와 있는 의문문에서 아하 선택 의문문인데 특히 이제 여기는 의문 형용사가 되는 거죠. 선택 의문문에 해당되는 which가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은 이제 또 들어갈 거네. 자, 여기가 이제 힌트가 되는 건데 A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 B한테 How can we show respect to others? How can we show respect to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respect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때 이제 B가 이제 생각한 다음에 I believe라고 하면서 we should blank. 근데 이게 나왔는데 갑자기 That is why. 그래서 너가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요거와 관련된 단어가 뭐고 이렇게 되는 나 잘 들으려고 해. When others speak.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I try to listen to them. 그 사람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죠. I listen carefully what others speak.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I listen to them. 계속 이제 귀를 한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답의 근거는 다 이 지문 안에 있다라는 원칙을 또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요런 단어도 같이 외워두면 되겠네요. 그쵸? 존중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 respect. 이미 다 시험에 나왔지만 또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의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주제. 자, 주제를 한번 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은 그래 주제가 잘 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걸 이끌어내는 게 주제니까. 자, 내가 코알라를 볼 때마다 whenever I see koalas in trees, 나무에 매달려 있는 코알라를 볼 때마다 I wonder why they hug trees like that. 왜 저런 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지? I wonder why they hug trees like that. 그랬더니 코알라는 나무를 되게 귀여워요. trees.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프랙티컬하네. 그냥 하고 귀엽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cool themselves down. 자신들의 온도를 갖다가 줄이려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that makes sense. 코알라가 굉장히 이렇게 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나무를 통해 가지고 열을 갖다가 열을 뺏기려고 하는 거지. 시원하게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무를 껴안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다? 바로 cool themselves down 하려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을 쓴 목적인데 우리가 목적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글의 주제가 뭐고 주제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우선 예약한 건데 어떤 거에 대한 예약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메일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의도냐면 바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앞에서 바로 나옵니다. 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잘 나와요. 자, 우선 내용을 보니까 I'm writing this email. 나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To confirm my reservation. 나 예약을 했는데 이 예약을 갖다 좀 확인하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은 금방 나왔어요. 이 답은 1번인데 우리가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표현 이제 또 외워놔야 돼. 전략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북이라는 게 예약하다라는. 이게 왜 어떻게 나왔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제 여인숙이나 이런데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장부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장부 전화가 오면 아 그래요?
Mr. Johnson, see? tonight, okay.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장부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장부라는 단어가 예약하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외우기 좀 쉽겠죠? I booked a family room. 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방을 예약했어. at Jewel Hotel. 호텔에서 for 2 nights. 이틀 이제 있는 거네요. With 2 adults and 1 child. 성인 2명이고요. 아이가 1명 있습니다. 라는 거. 우리가 도착을 할 거예요. 오후에 on December 22nd. 이제 오후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네요. 12월 22일. 그 다음에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이거 좀 외워놔야 돼. 뭐뭐를 학수고대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공손하면서도 또 답변을 반드시 달라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경기 안내문인데 이것도 먼저 우리가 읽고 들어가는 거죠. 초보자만 참여할 수 있다. 10시에 시작해서 5시다라는 거, 오전 오후. 점심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지. 이제 악천 후에도 경기가 지속된다라고 했는데 저게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테니스 컴피티션. Only beginners can participate. 이게 이제 시작하는 어떤 단계에 있는 초보자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 여기다 1번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will start at 10 a.m. and finish at 5 p.m. 여기 나오네. Lunch will not be served. 다 맞네요. 여기 다 맞네. 근데 이제 보니까 if it rains, 비가 내린 다음에 the competition, 경기가 뭐 된다? will be cancelled. 그러니까 will not be cancelled가 아니라 cancelled니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답은 4번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다. 자, Santa Fun Run이라고 하는 아주 신나는 이제 모금 활동과 관련된 이제 자선단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타복을 입고 갔다가 하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책에서 이미 다 연습을 해봤어요. 매년 12월 열린다. 참가자들은 세나 코스튬을 입는다. 그 다음 멸종위기의 동물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다.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연령대의 산타를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 그렇죠? 여기 조금. 자, 한번 봅시다. The Santa Fun Run is held every December. 자, 이 행사가 매 12월마다 열립니다. 우리가 이게 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동태가 쓴 거예요. 요거 홀드를 잡다, 수용하다가 열다. 그럼 이제 수동태가 되면 be held. 자, 매 12월마다 열립니다. Participants. 근데 참여자는 반드시 wear Santa costumes. 이 산타복을 갖다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km나 달려야 되는데 5 kilometers.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타복을 입고 they run. 자, 이제 목적이 나오죠. raise money. 돈을 갖다가 모금하는데 for sick children. 이게 아니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흥미로웠는데 여기 나오네요. You can see Santas of all ages. 자,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하는 그런 Santa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산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틀렸다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악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costume 이런 단어 좀 잘 외워놔야 되겠다. 자, 19번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물음표가 벌써 나왔네요. 그럼 이제 주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관련된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Do you suffer from? 너 지금 힘겨워하고 있니? Feelings of loneliness. 우리가 다 한 번씩 느끼는 거긴 하지만 Do you suffer from feelings of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냐라는 거. In such cases. 자, 그런 경우에는 it may be helpful to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네. 첫 번째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면 share your feelings with 이런 부모나 아니면 선생이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와 너의 감정을 share,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I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For you to take positive actions. 이제 아주 긍정적,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To overcome
your negative feelings. 이런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표현 나왔다. 그렇죠? overcome. 그런 거죠. 뭐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다.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병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누구나 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positive actions, 이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3번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악이 되겠네요. 20번부터 21번 저희가 이제 내용 추론 중에서도 특히나 빈칸 추론으로 책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한 건데 단어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썼었죠.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문제. 한번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the best blank for sleeping, 잠을 위한 최선의 blank는 is on your back. 이게 위치 정보인 거잖아. 위치. 그러니까 이제 등을 딱 바닥에 대고 이게 접촉의 원이거든요. 등을 바닥에 딱 대고자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 포지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갖다 등을 대고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는 게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If you sleep on your back, 네가 이런 자세로 등을 대고 자게 되면 you have less neck and back pain. 목과 그 다음에 이런 등에 페인이 적어진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우리가 척추 있잖아요. spine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곧게 된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your neck and spine, 너의 목과 그 척추가 이렇게 쭉 펴진다라는 거. Will be straighten out when you're sleeping. 네가 잘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효과 때문에 뭐다? 잠잘 때 가장 좋은 포지션은 바로 sleep on your back. 등을 갖다 이렇게 대고 자라는 거.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예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주제문이 나와버리는 또 두 가지인 거죠. 보니까 here are several steps.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To blank your problems. 네 문제를 갖다가 blank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문제를 약속하다, 문제를 갖다가 기부하다, 문제를 댄스. 이게 좀 이상하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제 1번이라는 거.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데 이미 또 solve라고 하는 건 이런 동일한 유형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미 풀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To solve your problems. 네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단계를 first, 첫 번째 단계. 뭐가 되는 거야? You need to find. 네가 다양한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거야. by함으로써 gathering, collecting, 수집을 하는 거지.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 다 수집을 하는 거야. Second, 그 다음에 그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choose the best possible solution.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한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Then put it into action. 네가 그걸 갖다 행동에 옮기는 put it into acti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네가 그 결과를 갖다가 evaluate. 평가하라. 자, 요거는 이제 별표 치고. 자, 검정고시가 사실은 뭐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단어 수준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valuate라고 하는 거, 평가하다라는 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단계가 너를 뭐 하는 거? 너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또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22번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은 문장 삽입입니다. 당연히 힌트가 있겠죠. 첫 번째 제 눈에 보이는 거는 instea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instead가 앞에처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처럼이라기보다는 요렇게 해라라고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는 건 맞는데 앞에처럼 하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문 안에서 this casual conversation 하면서 this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도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 casual conversation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답이 이거밖에 안 되겠네.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when you first meet someone, when you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how do you start a conversation? 네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good impression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지.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we don't usually tell each other our life stories at the beginning. 초기에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장황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는 진지한 그런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We start with a casual conversation. 아주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About less serious things. 이게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잖아. Serious things. Like 뭐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the weather or traffic. 처음에 만났을 때 오늘 오는데 뭐 차 안 막혔어요? 뭐 이런 걸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또는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좁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casual conversation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보통 스몰 톡이라고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뭐뭐로 간주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표현이 refer to A as B인데 이걸 갖다 수동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 책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할 때 두 개로 활용했네. 하나는 뭐야? instead.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바로 this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 그래서 두 개를 활용해서 우리가 답을 2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글 뒤에 바로 이어질 내용인데 이거는 바로 여기를 이제 보면 아주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땡겨서 마지막 쪽에 직접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다 예시가 나와가지고 앞을 좀 읽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영어 속담이 may seem strange.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To non-native speakers.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영어 속담이 좀 처음에 볼 땐 갸우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an be very hard for them to learn and remember. 배워서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제문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주제문이죠. 자, one strategy. 한 전략인데 for remembering. 기억하는 거. 이 영어 속담을 갖다가 기억하는 한 전략. 더 쉽사리 is to learn about their origins. 그 기원을 갖다가 배우는 거죠. 기원. 근데 그 기원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한번 이제 통해서 이 기원이 어떤 게 있다라는 설명이 어떻게 쉽게 우리한테 이런 속담을 기억하게 만드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영어 속담의 기원에 관한 예시가 나오면서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야. 자, 마지막 지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과 함께 나오는 거 한 지문에 두 개가 나오는 매년 똑같은 패턴이죠. 주제 문제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책을 읽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는 이런 독후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책을 읽는 독후감이라고. 이 벌써 주제가 나와버렸네. 포괄적 개념에서. 자, 독자의 견해입니다. About a book. 그 책에 대한 견해를 이제 밝히는 걸 말하는 거죠. 독후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write a review, 네가 리뷰라고 하는 이런 독후감을 쓸 때, 자, 이제 쓰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자, begin with a brief summary. 아주 간략한 내용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은 책에 대한 내용 정리를 간략하게. 주인공은 누구고 주변 인물이 어떻게 되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사건이 빵 터지면서 해결이 되는 뭐 이제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또는 description, 뭐를 또 이제 설명해줘.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야? Then state your opinion of it. 그렇지. 거기에 대한 너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우리가 독후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책을 갖다가 장황하게 요약 정리하고 자신의 기준을 조금 밝힌다. 그건 아닌 거죠. 빨리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읽었을 때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견해들 갖다가 쫙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가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 좋아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이유를 갖다가 쭉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오피니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법에 관한 이제 글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 2023년 두 번째 기출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뤘던 기출 범주에서 그 기본서와 기출서 여기서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을 거예요. 뭐 하나 틀렸거나 아니면 만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커스에서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요 기본서의 내용만 착실히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틀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